1번 보겠습니다. 자, 일물일권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네요. 틀린 거 가입하시고 23회 때 나왔던 거고. 자, 1번 물권의 집단 내지 집합물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안 되는 거죠. 일물일권주의니까. 여러 개가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칙은 안 되는데 외적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특정되고 독립성이 있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러면 자, 원칙이니까 맞는 거고. 2번은 공유는 한 개의 물건에 존재하는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형태이므로 이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분은 이렇게 일을 가진 것이 아니라 비율을 가지는 거니까 맞는 거죠. 어차피 다 합하면 1이 나오니까요. 예를 들어서 X토지인데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더하면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고. 자, 3번 임목 등기의 수목의 집단은 수목 동그라미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 목적 될 수 있다 없다. 방법은 있잖아요.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아니면 임목 등기를 설정을 하면 갖추면 가능하죠. 4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이지만 저당권의 목적은 될 수 있다 없다. 명인 방법을 갖추면 소유권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저당권은 안 되는 거죠. 저당권을 갖추려면 임목 등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보험에 가입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맞았고 5번은요.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한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그랬는데 농작물은요. 명인 방법을 갖추든 갖추지 않든 무조건 경작자 소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2번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자, 1번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 시효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자, 점유 취득 시효는 토지가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일부라면 소유권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분필 절차를 먼저 거치고 나서 이제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자, 2번 한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에 의해서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구분 소유 가능하죠? 이거는 구분 소유 의사만 있으면 돼요. 3번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 객체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분리 과실 명인 방법 갖추면. 자, 4번 토지에서 벌채된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벌채되기 전에는 토지 일부로 보는 거고 그때는 이제 부동산으로서 일부인 거고요. 벌채가 돼버리면 독립된 동산으로서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춰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자, 명인 방법을 갖추든 갖추지 않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5번이 틀렸네요. 자, 3번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던 을이 문서를 이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했네요. 이 등기를 이조되니까 무효죠. 그 다음에 병에게 또 팔았죠. 그리고 병 앞으로 등기까지 돼 있네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거는 자, 이 경우는 세 가지 이유로 물어볼 수도 있죠. 세 가지 이유로 점유권에 기해서 본권이 없는 점유자 관계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관련돼서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는 물권의 객체로 물어볼 수 있고 소유권의 객체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항상 이거잖아요. 자, 갑의 토지인데 갑의 X 토지인데 자, 을이 뭐해서 이조해서 자기 앞으로 뭐 했어요? 등기해서 병하고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리고 얘 앞으로 뭐 했어요? 등기했어요. 자, 이게 무효니까 여기도 무효죠. 그러나 현재 병이 뭐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얘가 무효니까 병은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죠. 근데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권이 없는 점유자죠. 그러면 갑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 깜짝 놀리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직접 이 등기 말소하지 않고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갑은 여기 무효 등기니까 말소하고 승해서 다시 또 말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도 자, 평, 공, 자, 선, 무, 점유, 등기 몇 년? 10년 해버리면 즉시 뭘 취득해버려요?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그 다음에 병이 갑한테 대들 수 있는 딱 하나 있죠. 점유하면서 뭐가 들어갔어요? 비용이 들어갔어요. 비용은 두 개죠. 필요비하고 뭔비, 유익비. 그래서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필요비, 개량하기 들어간 비용이 유익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은 소유권은 갑한테 넘겨주지만 대신 비용 안 주면 넘겨준다, 못 넘겨준다.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본권이 없는 점유자가 대들 수 있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필요비는 언제 청구할 수 있어요? 즉시에요? 아니면 목적물 돌려줄 때? 목적물 돌려줄 때 청구하는 거예요. 왜? 본권이 없는 점유자니까.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 갑이 토지를 정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비용 상환 청구할 때 넘어가 버리면 갑한테 해야 돼요? 정한테 해야 돼요? 갑한테 해야 돼요? 정한테 해야 돼요? 정한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건을 돌려줄 때 현재 소유자니까 돌려줄 때 얘한테 비용 달라고 하는 거지 얘한테는 비용 달라고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하여튼 이 사례는 여러 각도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봐져요. 틀린 거 했네요. 틀린 거. 1번 갑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갑은 을을 또 병을 상대로 각각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 등기니까. 또 원인이념 등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없다가 틀렸네. 3번 갑의 등기 말소 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병은 을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병이 대금을 줬잖아요. 누구한테 줬어요? 을한테 줬잖아요. 근데 무효니까 줬던 대금 부당이익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병이 을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 믿었다는 이야기는 선이란 이야기고 과실이 없는 경우는 무과실이잖아요. 그리고 평공자는요 선이까지 점유만 하면 뭐가 돼버려요? 출정이 돼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무과실 입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무효 등기도 등기부 취득시가 되니까 등기 10년 점유 10년 하면 즉시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그러면 갑이나 정은 병한테 찾아가 못 찾아가? 소유권 얘가 등기부 취득시 해버리면 찾아가 못 찾아가? 못 찾아가겠죠. 어차피 소유권 하나밖에 안 오잖아요. 일물일권주의니까. 그래서 믿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는 없고 몇 년 후에 10년 후에 그 다음에 5번 병 명의 등기 후 선이 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병은 그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물청 문제인데요. 물청은 물권의 종된 권리죠.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순간 물청은 죽어버리죠. 그래서 분리 처분 안 되는 거고 유보해놓고 처분 안 되는 거고 현재 물권자가 현재 방해자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방해자는 법정 무과실 책임이고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물청의 본질은 반환, 제거, 예방이고 손해배상은 별개 문제죠. 한번 봐봅시다. 갑, 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언더라인 그 외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해서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 일부씩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틀린 거 그랬어. 그러니까 갑의 X 토지 자, 이 위에 사용 권한 없이 그러니까 무단이죠. 을이 건물 신축했죠. Y 신축. 그래가지고 을하고 병하고 원대차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현재 병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을은 직접점이 간접점이 간접점이라도 점유자죠. 얘는 직접점이죠. 그러면 현재 토지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에서 방해받고 있으니까 이제 물청을 해야 되잖아요. 방해자한테. 이 방해자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지 않나요? 그래서 자 을에게는 뭐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 그리고 무단이니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 병한테도 건물에서 나가라는 거죠. 애한테는 나가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소유자니까.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여기서 주체는 갑이니까 갑 동그라미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자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은 을 거니까 퇴거 청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를 매도하고 만약에 이제 임대차가 아니라 을이 정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의 경우라면 갑이 지금 토지를 방해받고 있잖아요. 자 을에게는 물청해요 못해요? 팔았다니까 을청한테. 을한테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을은 지금 현재 방해자가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정한테 해야 돼요. 정한. 얘가 사실 등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등기했다는 상관이 없습니다. 등기 안 했다면 사실상 처분권자예요. 그럼 우리가 등기 안 했으니까 매매했는데 등기 안 한 사람 사실상 처분권자인데 이 사람은 자 물청의 주체는 되고 못 되고 물청의 객체는 돼요 안 돼요? 돼요. 현재 방해자. 등기를 안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실상 처분권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안 했다면 이 사람 점유만 하고 있다면 물청의 주체는 안 되고 객체는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를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지. 이 사례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거죠. 이 사례. 그 다음에 이 사례도 많이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을 일단 건너뛰고요. 6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권 변동 있잖아요. 물권 변동. 물권 변동. 두 개로 나눠가는 거죠. 자, 186조 반드시 뭐까지 해야 되고 등기 해야 되고 187조는 등기 안 해도 되고. 자, 여기는 이제 두 개가 있죠. 무슨 뭐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뭐 계약, 거래, 뭐 협의, 뭐 조서 다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인데 외적으로 뭐예요? 평공자로 20년 채워도 반드시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는 법률 규정이죠. 그 대표적으로 오는 게 자, 상속, 그 다음에 수용. 수용인데 협의 수용, 강제 수용. 강제 수용.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판결. 여기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 다음에 뭐 신축. 신축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혼동. 혼동. 이런 것들은 등기 없이 권리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법정. 이렇게 법정.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자, 용익물권, 용익물권하고 기간 만료가 나와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 자동 소멸이죠. 지지죠. 그 다음에 자, 담보물권. 무엇이 소멸하면? 채권이 소멸하면? 이건 자동 소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효, 취소, 뭐 해제. 이거는 자동 복귀죠. 말소 등기 없이 자동 복귀. 등기 없이. 원래 소유자한테 자동 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해제니까 해제 조건도 들어갑니다. 해제 조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대충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경우는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해요. 단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뭐 해서 등기를 해서 처분하라.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법정지상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해요. 그러나 처분하려면 등기 해가지고 넘겨줘야 돼요. 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6번.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그럼 위에 거 아래 거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위에 거. 그러면 혼동은 아니네. 아래 거네. 혼동 X. 교환은 뭐 매매계약, 교환계약 똑같잖아요. 법률행위잖아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형 지상권 소멸, 용익물권 기간 만료 등기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매매예약 완결권. 내가 그 부동산을 꼭 살려고 해요. 그러면 예약하잖아요. 예약하면서 가등기하고 이제 뭐 2년 후, 뭐 3년 후라면 그때 잔금 주면서 법등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거래니까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번 등기, 니을번 등기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미음번. 자, 집합건물 구분 소유를 취득하는 자의 공용 부분 지분 취득. 전유 부분 취득하면 공용물 자동으로 따라오죠. 등기 시 등기 없이. 등기 없이.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 다음에 7번. 자,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건 그랬어요. 자, 26회 때 나왔던 거고요. 1번. 자, 법률행위라고 나왔네요. 그 반드시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근데 그 설명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전 등기를 명한 판결. 그러면 여기에서도 판결이 올 수는 있어요. 빼먹었는데. 여기서 판결은 이행 판결이나 무슨 판결? 확인 판결. 이 판결은 판결을 얻었어도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형성 판결. 그럼 형성 판결은 꼴랑 해봤자 4개밖에 안 돼요. 뭐 있습니까? 4개. 응? 뭐 공유물 분할 판결, 상속재산 분할 판결, 사행위 취소 판결, 말소등기 판결. 요 경우는 판결 확정 판결되면 등기 없이 권리변동이 생기는 거고,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이행은 뭐 이행하라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 판결물 중에서 거의 7, 80%는 다 이행 판결일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판결은 존재하냐 안 하냐 경계를 또 확인 시켜주는 게 확인 판결이잖아요. 등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1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니까 이행 판결이잖아. 그러니까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요한다. 그 다음에 2번은 꽂히는 단어가 뭐 있어요? 상속. 상속은 등기해야 안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3번은 피담보 채권, 저당권 나와 있네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여기 담보물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자동 소멸이죠. 그 다음에 4번은 꽂히는 단어가 뭐예요? 경매. 등기해야 안 해요? 아니에요. 등기 안 씁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등기 유용이 가능하죠? 그러나 권리 등기는 유용이 가능하지만 사실 등기는 유용이 안 돼요. 그래서 5번이 맞는 거네요. 자, 8번으로 갑니다. 등기 추정력. 자, 여기도 추정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물건에는 두 개가 있잖아요. 물건에는. 자, 부동산과 동산이 있잖아요. 자, 부동산 권리를 표시하려면 뭘로 해요? 등기로 하는 거죠. 동산은요? 점유.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돼 있으면 권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내가 등기를 떼어봤더니 건물이 갑소유로 돼 있어. 아, 갑이 소유자이구나 이렇게 추정이 되잖아요. 등기가 돼 있으면. 동산은요, 점유하고 있으면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추정력. 그래서 추정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추정할 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 추정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추정력이 없는 거고 뭐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추정력이 있는 거고 그런 걸 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금전 소비 대차는 추정력이 되는 거고 원인은 추정이 안 되는 거고 가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추정력이 아예 없는 거고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틀린 거 했어요. 자,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전 등기 동그라미. 이전 등기는 혼자 해요? 둘이에요? 둘이죠. 완벽한 등기죠. 그래서 혼자 가면 안 해줘요.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둘이 가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전하게 된 원인 증서를 다 제출해줘야 돼요. 그래야 등기를 해줘요. 완벽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추정이 됩니다. 완벽하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죠? 자, 3번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 최종 명의인은 그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그럼 등기는 전속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에요? 등기. 전속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에요? 전속 요건? 이거 개념이 안 되나요? 효력 요건이에요. 등기는 효력 요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이게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원인 없이 말소가 됐더라도 효력 요건이니까 권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 건물 내 소유거든요. 내 앞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이조해버렸어요. 그래서 내 권리를 사라진 걸로 봐요, 안 사라진 걸로 봐요? 이게 추정력이 있다는 얘기죠. 등기는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종 명의인은 회복 등기가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는 게 맞아요. 왜? 원인은 효력 요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점유는 존속 요건이죠. 우리가 임대차에서 상가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에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 전입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사 가는 순간 대항력이 있어요,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리죠. 무슨 요건이니까? 전속 요건이니까. 상가도 마찬가지. 등기는 효력 요건이니까 사라져도 그대로 있는 거고 점유 관련해서는 전속 요건이니까 사라지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가 돼 있다면 가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정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